네,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FOMC에서 이제 금리를 내리는 건 확실해요. 그쵸. 확실하지만 앞으로의 사실 이제 금리 인하 경로를 좀 네. 봐야 되는데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네. 그러니까 좀 덜 좀 천천히 내린다는 거겠죠. 그쵸. 네. 네,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실망감 때문에 많이 이제 선반영이 돼 있을 거니까요. FOMC가 끝나고 나면은 달러가 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. 네. 정도로 좀 이렇게 요약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KB국민은행 한만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. 네, 이번 주 사실 좀 굵직한 이벤트는 많이 있었잖아요. 그쵸. 뭐 소비자 물가도 있고, 뭐 미국 대선 토론도 있었고. 네네, 근데 맞습니다. 생각보다 좀 환율이 안 움직인 것 같아요. 네. 좀 어떻게 보시는지. 우선 이번 주 수요일 한국 시간이죠. 오전 10시에 미국 대선 TV 토론이 있었어요. 네네. 해리스랑 이제 트럼프의 첫 대선 토론이었는데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 해리스가 좀 더 잘했다는 평가가 우세했습니다. 네. 사실상 이제 외환 시장에서는 해리스가 우세하면 달러 약세, 네. 그리고 트럼프가 우세하면 강세라고 봤었는데 해리스가 예상보다 좀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도 좀 약해지는 모습이었죠. 하지만 이제 같은 날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가 달러 약세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. 네. 헤드라인 지표는 이제 예상에 좀 부합했지만 근원 물가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오면서 여전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충분히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우려가 있었고요. 이렇게 물가가 예상보다 약간 높게 나오면서 달러도 좀 반등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가장 큰 이벤트죠. 네네. FOMC를 앞두고 좀 경계 심리도 있었기 때문에 환율도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우선은 지금 다음 주에 추석 연휴죠. 그쵸, 저도 지금 맞습니다. 굉장히 찍으면서도 설레는데, 하지만 이제 어쨌든 외환시장은 이틀밖에 영업을 안 해요. 네, 안 하지만 맞습니다. 아주 굵직한 이벤트가 있습니다. 네. FOMC 드디어 금리 인하의 날이 오는데, 뭐 FOMC 간략하게 뭐 네. 100%겠죠 인하는. 네. 한번 설명해 주시죠. 우선 미국 FOMC부터 살펴보면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3시에 새벽 결과가 3시. 발표되는데요. 대망의 결과죠. 이번 FOMC에서는 연준이 좀 드디어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 사실 지난 2021년 이후로 거의 2년 반 만에 네. 처음으로 정책 기조가 완전히 이제 뒤바뀌는 거죠. 사실 이제 그동안의 미국 물가나 고용 데이터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그런 발언들만 놓고 봤을 때도 다음 주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100%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인하는 하는데 네. 다들 이야기하시죠. 빅컷이 50bp. 네. 그다음에 이제 뭐 쇼컷인 줄 알았는데 이제 베이비컷이라 하더라고요. 이제 베이비컷이 25bp인데 어느 쪽으로 좀 보실까요? 네. 우선 지금 시장의 기대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현재 이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네. 기대하고 있는 이번 FOMC의 인하 폭이 좀 50bp보다는 25bp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첫 금리 인하의 스타트를 25bp가 아니라 50bp로 이제 끊어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현재 미국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어떤 그릇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준도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B컷보다는 베이비컷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많이들 뭐 많이 내리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마치 그쵸. 약 처방도 네. 세면은 더 좀 위독한 것처럼 그렇죠. 한 번에 많이 내리면 좀 경제가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네.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. 네. 그렇다면 사실 뭐 금리 인하는 있는데 FOMC 사실 인하만 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FOMC에서 좀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또 뭐가 있을까요?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해지는 거는 이제 앞으로의 금리나 경로인데 연준이 이제 다음 주에만 금리를 내리고 멈출 건 아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내릴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시점이 됐는데 네. 거기에 대한 이제 힌트로는 역시 같은 날에 나오는 연준의 경제 전망, SEP라고 하죠. 네. 6주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경제 전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가장 최근에 나온 SEP가 지난 6월 달이었는데 네. 그 당시에 이제 연준은 올해 말까지 딱 한 번, 그러니까 25bp 금리 인하를 전망을 했었습니다. 하지만 그 이후로 시장 상황이 좀 크게 바뀌었죠. 물가도 2%대까지 내려왔고 고용도 많이 둔화됐죠. 그리고 이제 심지어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말까지 100에서 125bp 네. 그러니까 다음 주에 25bp 내리고 11월, 12월에 최소 한 번 이상의 B컷까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이제 이번 연준 SEP에서 나올 금리 전망치는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
수준만큼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연말까지 뭐 100에서 125bp 인하를 기대 중이긴 하지만 연준의 생각은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다는 의미죠. 사실 뭐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금리를 내리려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경기가 그냥 이렇게 슬로우 다운 해지는 게 아니라 뭐 침체 수준, 뭐 리세션까지 이제 꼬꾸라져야 된다는 의미인데 현재 경제 지표들만 놓고 보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금리 인하 폭이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만큼은 적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FOMC에서 이제 금리를 내리는 건 확실해요. 그렇죠. 확실하지만 앞으로의 사실 이제 금리 인하 경로를 좀 봐야 되는데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좀 덜 좀 천천히 내린다는 거겠죠. 그렇죠. 네,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실망감 때문에 많이 이제 선반영이 돼 있을 거니까요. FOMC가 끝나고 나면은 달러가 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정도로 좀 이렇게 요약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뭐 며칠 안 되지만 그래도 다음 주 전망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우선 추석 연휴 때 서울장에서는 뭐 거래가 없지만 네. 뭐 런던장이나 뉴욕장에서는 NDF 거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따라서 FOMC 전까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때문에 달러가 더 약해질 수 있다면 역외 시장에서도 환율은 지금 수준보다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FOMC 직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 금리 경로에 대한 어떤 시장 기대가 되돌려지거나 네.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측면 때문에 달러도 다시 강해질 수 있고요. 그에 맞춰서 환율도 당연히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만약에 이제 9월 인하폭이 25가 아니고 50이라면 달러가 약해지는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환율도 크게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이번 FOMC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클 것 같고 따라서 다음 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320원에서 1345원으로 예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유로는 다음 주 소비자 물가 말고는 뭐 딱히 이벤트가 없습니다. 따라서 아마도 이제 뭐 FOMC 결과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번 주에는 이제 ECB도 좀 금리를 내리면서 유로가 더 이상은 좀 강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로 환율도 좀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따라서 다음 주 유로원 환율 레인지는 1465원에서 1485원으로 예상합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는 일본 BOJ 또 금정위도 예정되어 있죠. 네, 중요하네요. 이번 뭐 사실 금정위에서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지만 최근 BOJ 위원들의 발언들을 좀 미루어 봤을 때는 BOJ의 추가 인상 의지는 상당히 강해 보였습니다. 따라서 뭐 다음 주에 당장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언제든 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경계 심리가 작용하면서 환율도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따라서 다음 주 엔원 환율 레인지는 930원에서 950원으로 예상합니다. 네, 이제 한 해의 결실을 맺는 추석이 이제 앞으로 다가왔는데요. 네, 이제 가족분들, 친지분들과 행복하고 풍족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